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모평균에 대한 추론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비율에 대한 추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모비율에 대한 추론도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 추정, 구간 추정, 그리고 가설 검정의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점 추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추정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모수를 이제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자, 모수가 이제 여기서는 모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모비율이라는 모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약속을 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특성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정책에 뭐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떤가, 그리고 뭐 투표를 한다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특정 후보자를 이제 지지하는 그러한 집단이 전체의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 하는 것들이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어떤 관심이 있는 특성을 생각을 하고, 그 A라는 특성을 가지는 집단이 전체 모집단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지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모수가 되겠고, 그 모수를 우리가 모비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비율은 이제 P로 보통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죠. A라는 특성을 가진 집단이 있고요. A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은 그런 집단이 있을 텐데, 두 가지로 나눌 때 A라는 특성을 가진 집단이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느냐가 모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 비율은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모 평균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집단을 이제 A라는 특성을 갖는 집단, 그리고 그렇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숫자로 좀 바꿔보도록 하죠. 즉, 모집단에서 어떤 A라는 특성을 갖는 그러한 개체들은 우리가 1로 표현을 하고요. A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 개체들은 0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결국은 이제 같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그런 모집단일 텐데요. 아래쪽은 그 1과 0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그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의 수가 large 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A 특성을 가진 집단의 개체의 수를 우리가 m이라고 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는 이 모집단에는 0과 1이 n개가, large n개가 섞여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small m개는 1이 있고요. 나머지 large n-m개는 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집단에 대해서 0, 1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모집단의 평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각각에 있는 값들을 다 합해서 전체 개체의 수로 나눗셈을 하면 될 텐데, 여기 있는 그 값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자, 0은 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더하면 뭐 0이 될 거고,
결국 1을 몇 개를 더하는지가 이제 전체 합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1의 개수를 우리가 m이라고 두었으니까 결국 모집단을 구성하는 값들의 합은 large m, small 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결국 뭔가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A라는 특성을 가진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로 두었을 때 지금 전체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의 수를 우리가 large n이라고 둔 건데요. 그 중에서 A 특성을 가진 집단의 개체 수가 small m이니까 결국 이 값은 모비율이 됩니다. 지금 모집단을 0, 1로 우리가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모비율도 하나의 평균, 즉 모평균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제 표본 추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집단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임의로 선택을 해서 선택된 값을 x라고 두면 이 x가 가지는 값은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질 텐데요. 이 중에서 0을 선택할 가능성은 1-p가 되겠죠? 1의 비율이 p가 되는 거니까 0의 비율은 1-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추출한 그 값이 1이 될 가능성은 물론 p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확률 변수 x는 지금 모집단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확률 변수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은 0 곱하기 1-p 더하기 1 곱하기 p의 덧셈이니까 p가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모집단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도입을 해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계산해 보는 거니까 계산해 보니 그 값 역시 모비율과 일치합니다. 즉 모비율이 이러한 확률 변수 입장에서 하나의 평균, 모평균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왕 이러한 확률 변수의 평균을 이제 구하는 김에 분산도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될 텐데요. 자, x의 값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여전히 0, 1을 갖습니다. 따라서 x제곱이나 x나 여기서는 동일한 확률 변수가 됩니다. 동일한 분포를 갖는 변수가 되고 따라서 x제곱의 평균이나 x의 평균이나 동일하게 p가 되겠고 따라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 p제곱을 빼면 분산은 p 곱하기 1-p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집단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평균과 분산도 구했습니다. 모집단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의 분포는 이와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모집단의 모수 P에 대해서 추정을 하거나 검정을 할 때 표본을 이제 추출할 텐데, 자, 표본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임의로 n개를 선택을 한 값을 x1부터 차례대로 xn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표본의 크기가 n인 그런 표본을 우리가 추출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xi는 어떤 값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xi는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x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찬가지로 0 아니면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xi가 0이 될 확률은 모집단의 분포랑 동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임의표본이 되기 때문에 임의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x1부터 xn들의 각각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하고
그리고 서로 독립인 그러한 표본을 의미합니다. 즉 xi가 임의로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지금은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그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거나 혹은 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가 임의 표본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복원 추출을 해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0이 선택이 될 가능성은 네, 당연히 1-p가 되고 모 비율이 p가 되기 때문에 1이 될 가능성은 p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임의 표본에 대해서 xi들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하고 동일하고, 따라서 xi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여기서는 모 비율이죠. p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분산은 p 곱하기 1-p가 되겠습니다. x1이든 x2든 x n이든 상관없이, 여기가 조금 잘렸네요. 네, 다시 쓰죠. 여기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이제 그 복원 추출로부터 그러니까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통계량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고 싶은데, 자, 우리가 앞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론을 할 때 사용을 했던 통계량이 표본의 평균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모비율이긴 하지만 모비율도 우리가 이제 모집단을 이제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모비율 자체도 하나의 평균이므로 이러한 표본으로부터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한 통계량이 마찬가지로 xbar을 계산을 하면 될 텐데요. xbar은 이렇게 되겠죠? 즉, 이 값은 표본의 크기가 n인데 그 중에서 x1부터 xn의 합을 이제 n으로 나눗셈을 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분자에 있는 값은 n개의 그 표본 중에서 a라는 특성을 가진 개체의 수와 동일합니다. 자, 그 값을 우리가 y라고도 우리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y는 우리가 표본에서 a라는 특성을 가진 개체 아니면 표본의 수 뭐라고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이 값을 우리가 보통 표본 중에서 a라는 특성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기 때문에 표본 비율이라고 부르고 p hat이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표본 비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모집단의 관심 있는 모수인 모비율을 이제 추정을 하기 위한 모수로서, 표본 통계량으로서, 점추정량으로서 우리가 표본 비율을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모수는 모비율 p인데요. 자, 이 모비율도 하나의 평균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모비율을 이제 점 추정을 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 p-hat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어떤 a라는 특성을 갖는 개체의 수를 y라고 두고, 그 y를 n으로 나눗셈을 한 것을 우리가 p-hat이라고 부르고 표본 비율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본 비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즉 x1부터 x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집단에서 추출했을 때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즉 a라는 특성을 갖는 개체면 1을 가지고 a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 개체를 선택을 했으면 이 확률 변수가 0을 가지는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정하면 이런 x1, x2, xn들은 서로 독립이고 각각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랑 동일한데요. 그 모집단의 분포라는 것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0 또는 1을 갖는 거고 확률은 1-p, p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을 계산을 해보니까 p, 분산을 계산해보면 p 곱하기 1-p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때 y는 a라는 특성을 갖는 객체의 수인데 이 수를, y를 조금 전에 우리가 도입한 이러한 확률 변수 x1부터 xn을 이용을 한다면 결국 x1부터 xn이 합이 되겠고 그래서 y 자체만 보면 y 자체는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를 추출할 때마다 그 추출한 값이 1 또는 0이 되는 것이죠. 근데 1이 될 가능성이 결국 모집단의 그 비율, 모비율과 같게 되는 거니까 y는 n번 시행을 하는 거고 각각의 시행에서 a라는 특성을 가지는 개체를 뽑을 가능성은 p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되는데요. 모집단의 모비율인 p를 추정을 하기 위한 추정량으로서 우리가 표본 비율 p햇을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p햇은 n분의 y, 다른 말로 n분의 x1부터 xn 합인데 그것은 x 입장에서는 일종의 표본 평균이죠. 그래서 모비율도 일종의 모평균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표본 비율도 표본의 평균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 방법이나 검정 방법을 거의 유사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p햇의 평균을 계산을 먼저 해보면 p햇은 이러한 확률 변수를 생각을 했을 때 x바와 동일하므로 우리가 앞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한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시 지웠는데 다시 그리면 0 또는 1을 갖는 그런 분포입니다. 모집단의 분포는. 그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모집단의 평균이 p가 되므로 x바의 평균은 p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p햇의 분산은 결국 x바의 분산이 될 텐데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이때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인데 모집단의 분산이 조금 전에 p 곱하기 1-p라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여기가 결국 n분의 p 1-p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햇,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동일하고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 곱하기 1-p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적용해서 그대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집단의 그 모수인 모비율에 대한 추정량으로서 점추정량이겠죠, 당연히. p햇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p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개념을 표본 평균에서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자, 표본 평균에 대해서 그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이 x바가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p햇이 p로부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결국 p햇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p햇의 표준 편차는
분산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되므로 표준 편차는 이 값이 될 텐데, 이 값을 표본 비율 p 햇의 표준 오차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스탠다드 에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표준 오차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n은 알고 있지만 p는 모르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모비율을 알고 싶어서 지금 이러한 추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 오차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자, 하지만 n이 충분히 크면 p하고 p햇이 어림 비슷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대략 p를 p햇으로 바꿔서 쓴 오른쪽 값과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을 추정된 표준 오차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은 표준 오차의 추정치라고 부르겠습니다.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고요. 어떤 통계량의 스탠다드 에러라고 쓰는 거죠. 자, 이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되는데, 추정된 표준 오차는 다음과 같이 p 대신에 p햇으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한 값을 추정된 표준 오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추정은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구간 추정도 앞에서 했던 방법을 우리가 비슷하게 적용을 하면 간단하게 이 경우도 표본 평균의 경우와 그렇게 다르지 않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이 충분히 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중심극한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자, p햇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 조금 전에 p햇은 우리가 x1부터 xn이라는 변수를 도입하면 그런 변수 입장에서 x바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는 거죠. 즉 x바가 일종의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일종이 아니라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여기서는 p가 되죠.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은 p1-p였는데 그 녀석을 n으로 나눠준 값,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거죠.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p햇의 분포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n이 충분히 크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x바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x바 혹은 p햇을 p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모수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해보도록 하죠. 즉, p햇에서 평균인 p를 빼고, 자, 분산이 이 값이니까 루트를 택해서 표준 편차로 나눗셈을 한 이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률 변수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g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p햇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근사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p햇을 일종의 표준화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근사적으로. 자, 이 사실을 이제 활용하면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우리가 구할 때 했던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랑 좀 비교할 수 있도록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x바가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포를 지금 따르겠죠?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이었고요. 자, 이때 x바 마이너스 뮤
물론 이제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시그마를 모를 때 s로 바꿀 수는 있긴 있지만 일단은 시그마로 쓰죠. 이 녀석의 분포가 근사적이긴 하지만 표준정규 분포를 따를 거다. 따라서 다음 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림을 그려 생각을 해보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이만큼인데 여기 0이겠고 여기를 g의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라고 한다면 이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1-알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이 여기 2분의 알파니까 2분의 알파인 거고 또 이쪽도 대칭적이니까 2분의 알파가 될 거고 따라서 가운데 있는 가능성은 1-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의 절대값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는 거니까 즉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으니까 절대값이 결국 이 값보다 작은 그런 범위에 있을 가능성이 1-알파가 되는데 자, 이 부등식을 어떻게 했었죠? 여기를 이항을 하고 그러면 x바하고 뮤 사이의 차이의 절대값이 최대로 g의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뮤 입장에서 보면 뮤는 x바보다 최대로 플러스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갈 수가 있고요. 최소로 차이가 최대로 그러니까 가장 클 때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g의 2분의 알파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을 구간의 왼쪽 끝점, 이 녀석을 구간의 오른쪽 끝점으로 하면 그 구간에 뮤가 속할 확률이 1-알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평균 뮤가 있을 법한 신뢰도 100 곱하기 1-알파 %인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오른쪽 끝점 x바 플러스 g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인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제시를 했었죠. 자,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적용할 변수가 조금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자, 동일하게 여기다가 쓰죠. 1-알파는 p에 자, 이거 전체가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p hat 마이너스 p 약간 좀 숫자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일단은 분모를 오른쪽에다 곱하고 나면 p하고 p의 차이가 최대로 g의 2분의 알파에다가 이 값을 곱한 것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p가 가장 크더라도 p의 수로부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한 것만큼 더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g의 2분의 알파 p 1 빼기 p의 n 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p hat 마이너스 이제 요거죠. 네. 그래서 이거 전체가 p가 들어갈 만한 일종의 구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 확률이 1-알파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p가 포함될 만한 신뢰 구간으로 우리가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좀 지우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자, g의 분포가 표준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률에 관련된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일단 분모를 오른쪽에 곱하도록 하고요. 자, 이 식을 보면 P하고 P 햇의 차이가 최대로 이만큼 나는 거니까 P라고 하는 것은 P 햇으로부터 최대로 많이 떨어져 있어 봤자 이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즉 P는 P 햇에서부터 이만큼 더한 거 보다는 작아야 되고 P 햇에서 이만큼 뺀 거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을 범위가 그렇게 되는 확률이, 그 범위에 속할 확률이 1-알파다 라는 이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P가 포함될 만한 신뢰 구간으로서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을 제시하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한번 써보죠. P hat 마이너스 G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자, 이렇게 쓰는 게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신뢰 구간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이제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특정한 표본으로부터는 딱 정해진 구간이 이제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자, P hat은 표본이 정해지면 표본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 2분의 알파도 신뢰도가 정해지면 구할 수 있는 값이고요. 표본의 크기 n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죠. 계산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런데 분모를 보니까, 분자를 보니까 P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하는 이유는 모수 P가 어느 정도의 값인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 구간 안에 P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즉,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P 값이 필요한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구간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P가 있을 법한 구간을 제시를 이제 하고 싶을 텐데요. 자, 그럴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니까 P하고 P햇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값 대신에 똑같진 않지만 P햇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이 값과 이 값이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P가 그 약간은 이제 부정확한 추정된 그런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이 정확하게 1-알파는 아니지만 거의 1-알파에 가깝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P를 전부 다 PS로 바꿔가지고 이 녀석을 우리가 모비율 P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 신뢰도로 갖는 신뢰 구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뢰 구간을 간단하게 쓰면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hat 1-P hat 이라고 쓸 수도 있겠는데요. 자, 요런 꼴을 보면, 자, P hat은 모비율 P에 대한 점 추정량이었죠. 그래서 구간 추정의 형태가 점 추정량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에, 자, 여기가 뭐죠? 자, 앞에서 P햇의 표준 오차가 루트 n분의 P 1-P였는데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테니까 이것을 추정을 한 것이 P를 P에서 바꾼 것이었습니다. 추정된 표준 오차죠.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은 추정된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꼴은 그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할 때도 이런 꼴이었습니다. 그때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는 뭐 s를 쓴 거죠. 여기 있는 값이 표준 오차 혹은 추정된 표준 오차고요. 여기 있는 값은 점추정량인 거죠.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점추정량, 여기서는 모 비율에 대한 점추정량. g 2분의 알파 동일하죠. 즉, 모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이나 모 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이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비율 P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의 신뢰 구간은 다음으로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가 아니라 P hat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hat 곱하기 1-P hat 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고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조사하기 힘들어서 그 중에서 250명을 추출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서 70명이 새 상품 구입을 희망을 했다고 하죠. 자, 이때 250명 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만약 조사를 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그 상품을 구입하기 희망하는 고객의 비율인 모 비율이 얼마일까 추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점추정인 것 같죠? 자, 점추정을 하는 방법은 표본 비율 P hat을 가지고 합니다. P hat은 표본 비율이니까 250명 중에서 70명에 해당하는 비율이 표본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 비율 P가 아마도 이 값 정도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이제 추정치만 제시를 하면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표준 오차죠. 자, 이 녀석이 과연 P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즉, 평균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거죠. 그 값은 루트 n, n이 250이죠. 그리고 P hat, 지금 계산한 그 값을 쓰면, 물론 이제 추정치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 되겠죠? 뭐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이 P하고 P hat의 차이의 평균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P hat은 0.28이고요. 근데 0.28이 실제 P하고 동일하진 않겠지만 두 녀석의 평균적인 오차가 0.028 정도 될 것 같다. 지금 보면 P hat 0.28 계산한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N 250. 자, 이렇게 우리가 모 비율을 점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구간 추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전체 노동 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 실업률을 우리가 P라고 하겠습니다. 자, 실업률을 이제 조사를 하고 싶은데 전체 노동 인구를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그 중에서 500명만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서 41명이 실업 상태였습니다. 즉, 표본만 봤을 때 표본에 대한 실업률, 즉 표본 비율 P hat은 500분의 4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점추정이 아니라 구간 추정을 하고자 합니다. 즉, 모 비율 P가 그러면 어디쯤 있을까? 실업률 P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 식은 떠올려 보면 P hat G 2분의 알파 루트 P hat 1-P hat n으로 우리가 구하기로 했었죠. 자, 95%는 거니까 여기가 G의 0.025가 되고 이게 아마 대략 1.96 정도가 나오죠. 물론 이제 R 스튜디오는 R을 가지고 계산을 직접 해봐도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ps를 먼저 계산했더니 0.082 정도 나왔고요. 0.082가 나왔고요. g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hat 1-ps를 계산해보면 1.96, 그다음에 ps 0.082를 이제 구했으니까 대입을 했고 500으로 나눗셈을 해서 루트를 택하면 0.024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업률 P가 있을 법한 95% 신뢰 구간은 0.082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024, 즉 0.082에서 0.024를 뺀 0.058과 두 개를 더한 0.106사이일 거다. 즉 5.8%에서 한 10%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 95%의 신뢰도로 계산을 하면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계산을 우리가 R을 가지고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스크립트를 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예제 9번부터 보면, 자, n의 값을 입력을 하고요. 250.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특정한 A라는 특성을 가진 개체의 수를 Y라고 우리가 쓰기로 했으니까 Y를 입력을 하죠. 70. 자, 그럼 P hat. 표본 비율 P hat이라고 쓰고 P hat은 Y 나누기 N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 hat은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추정된 표준 오차를 SE라고 쓰죠. SE는 어떻게 하냐면 SQRT P hat 곱하기 괄호 다시 열고 1-P hat 앞에서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공간이 조금 좁아 보이는데 이렇게 n으로 나눗셈을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함수에 집어넣는 것이죠. 자, 이 값이 얼마인지 출력을 하고 싶다면 프린트 문장을 쓰면 되겠죠. p hat도 출력하고 추정된 표준 오차 SE 스탠다드 에러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0을 생각을 해보면 n을 500을 입력을 하고 y를 41을 입력을 하고 그러면 p hat은 y 나누기 n, 즉 여기 것만 바꾸면 뭐 아래에 있는 코드는 뭐 그대로 재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95% 신뢰 구간을 이제 알기 위해서 신뢰도가 정해지는 그 값을 정할 건데요. 알파 값을 정하면 알파는 1-알파가 95%가 되도록 정하는 거니까 0.05로 정하도록 하고 g 2분의 알파 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g 2분의 알파를 나타내는 변수를 g 언더스코어 알파 언더스코어 2라고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자, q놈을 쓰는 것이죠. 자, 지금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데 q놈을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보다 작게 되는 확률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g의 2분의 알파인데 이것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넣어줘야 됩니다. q놈에는 그 값이 1-2분의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SE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그래야지 여기 이제 계산할 테니까 SE도 똑같이 쓰자. 스퀘어 루트 p hat 위에 있는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긴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본 비율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이 값도 뭐 미리 계산한다면 g 2분의 알파 나누기 2분의 알파 곱하기 SE죠. 자, 그러면 자, 왼쪽 끝점은 P hat
마이너스 D, 오른쪽 끝점을 B라고 두면 P hat 플러스 D가 되겠고, 이것을 다 출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C에 P hat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SE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D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고, 네, 맨 마지막에 D였습니다. 네, 다시 쓸까요? 네. 프린트 C에 내가 궁금한 값들을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SE도 궁금하고 D도 궁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G, 2분의 알파도 궁금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A하고 B가 얼마인지를 이제 출력을 하면 이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생각을 할 때도 그것을 추정하는 표본 평균하고 모집단의 평균은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오차가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되도록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크게 잡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그와 비슷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모집단의 비율인 모 비율이고요. 자, 이 값을 내가 추정을 할 때 표본 비율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P하고 P8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네. 쓰죠, 다시. P8을 사용해서 P를 추정을 하는데, 두 녀석의 차이가 내가 원하는 값보다 작게 되도록 하고 싶은데, 자, 이러한 조건을 100% 항상 만족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만족할 확률이 어떤 기준 값보다 크게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느냐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이 확률이 정확하게 1-알파가 되는 확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양과 비슷하게 하는데 P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니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러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를 테니까, 이러한 분포하고 이것을 고려한다면 P-햇을 표준화를 이제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을 확률이 1-알파다 라고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테니까 절대값이 뭐보다 작을 확률 1-알파다 라고 볼 수가 있냐면, G의 기준값을 G2분의 알파로 택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확률을 다시 또 분모를 제 오른쪽으로 곱하면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동일한데 여기가 지금 다른 거죠. 자, 그런데 확률이 이쪽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D가 커져야 되겠습니다. 뭐보다? 이것보다. 그래야지만 확률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범위가 더 넓어질 테니까. 자, 이것을 만족을 하도록 하는 n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루트 n을 왼쪽으로 곱하고 d를 이제 나눗셈을 하면 n은 g의 2분의 알파를 d로 나눈 것의 전체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에 p1-p가 있는데 제곱을 하니까 p 곱하기 1-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값보다 크도록 n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값을 생각할 때 우리가 p하고 p의 오차를 어느 이하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d는 이제 우리가 정할 텐데요. 그리고 그런 확률이 얼마 이상이
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도 알파가 정해질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은 정해지는 값일 텐데 이 값은 어떤가요? 모집단의 모수인 그 모 비율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P의 수로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오차가 원하는 만큼 작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N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P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그런 N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P가 어떤 값이라고 하더라도 P는 이제 0과 1 사이일 테니까요. 비율이니까. P 곱하기 1마이너스 P는 아무리 커봤자 4분의 1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2차식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P를 이제 변수로 해서 이 축을 이제 P라고 생각한다면 P에 대한 2차식이죠, 여기가. 즉, 대칭축이 2분의 1이고요. P가 0일 때, 1일 때가 0입니다. 즉, 최대값은 P가 2분의 1일 때 높이가 2분의 1, 1 빼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즉, P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지만 P하고 1-P는 아무리 크더라도 4분의 1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만일 N을 G의 2분의 알파 D의 전체 제곱에 4분의 1보다도 크게 한다면 이것이 되도록 한다면 하면 N은 뭐보다 클까요? 자, 이 값보다는 뭐가 더 작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값. P가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P 곱하기 1 P는 4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이제 쓴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을 찾으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물론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은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건이긴 하지만 P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P가 2분의 1이 되는, 즉 P 곱하기 1 P가 가장 크게 되는 값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N을 갖다가 이 값보다 크게 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자, 모 비율에 대한 표본 비율의 오차가 D 이하가 될 확률이 최소한 100 곱하기 1-알파%가 되도록 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 이것을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고요. 오른쪽 확률을 정확하게 1-알파가 되도록 하는 형태로 바꾸어서 쓰면 결국 이 D 값과 분모에 있는 값과 이 값을 곱한 값을 비교했을 때 D가 이 값보다 같거나 커야지 되겠습니다. 자, N에 대한 범위를 알고 싶기 때문에 N에 대한 범위를 구하면 이와 같은 범위인데요. P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P 곱하기 1-P가 최대 값이 되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을 4분의 1 곱하기 D분의 G2분의 알파의 전체 제곱보다 크게 하면 이것보다 커질 테니까 그러한 N을,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우리가 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러한 확률 계산하는 과정에서 P의 분포에 대한 정보는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크다 라는 가정 하에서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정기분포 근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 N이 30보다는 당연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값이 30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값 이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30과 이 값의 최대값을 택해야 되겠죠? 최대값이 맞죠? 네. 30하고 이 값 중에서 더 큰 값을 생각하고 그 값보다도 더 크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시력장애자 비율을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추정량하고 실제 모수 참값하고의 오차가 0.05 이하가 될 확률이 최소 98%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죠. 자, 위에서 구한 거기다가 넣어보죠. 즉, 요 식에다가 넣어보면 D가 오차 0.05죠. 그 다음에 98%니까 G의 2분의 알파에서 알파가 지금 2%니까 여기에 0.01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대략 542.9가 나오는데, 물론 이 값은 30보다 큰 거니까 542.9보다 크면 될 텐데, 여기서 n은 이제 자연수인 거니까 n은 543 이상인 값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것은 모비율 P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최악의 경우까지, 즉 P 곱하기 1 P가 4분의 1이 되는 경우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한 건데요. 만일에 모비율 P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P에 대한 정보로서 P가 0.1보다는 작더라 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졌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조금 더 작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하는 건데요. 자, P가 0.1보다 작다면 P 곱하기 1 P는 어떨까요? 4분의 1보다 작은 것 뿐만 아니라 0.1 곱하기 0.9보다도 작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2차식 P 곱하기 1 P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0과 1에서 그 축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2분의 1이죠. 0.1이 이쯤 있을 텐데 0.1보다 작은 P에 대해서는 P 곱하기 1 P가 최대가 되는 경우가 여기서죠. 즉 P가 0.1일 때가 P 곱하기 1 P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입니다. 즉 0.09가 될 테니까 4분의 1 곱하기 이 값보다 크게 할 필요가 없이 n을 최대값인 0.09를 고려해서 이것보다 크게 하면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 이 값은 P가 0.1보다 작은 상황에서 무조건 0.09보다는 작고, 그래서 n을 이 값보다 크게만 잡으면 이 값보다 큰 것을 보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값은 195.4니까 따라서 n은 196 이상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P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500개 이상을 잡아야 되는데, P에 대한 이런 정보가 주어졌다면 표본의 크기를 그것의 뭐 대략 한 반 이상으로 이렇게 더 줄여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래서 P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를 더 줄일 수가 있는데, 표본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그러한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본의 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검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